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 한복 문화 주간 행사가 익산 백제를 입다라는 주제로 펼치게 됩니다. 백제 부왕과 사택 왕후의 모티브로 한 한복 패션쇼가 시민 모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태교에서부터 첫돌까지의 한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입니다. 올 한복 문화 주간의 프로그램 내용과 의미 그리고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지수연 원광대 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원광디지털대학교 지수연 교수입니다. 네, 정민경 원광디지털대학교 교문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문진호 익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이 세 분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익산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세 분들이 이제 중추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익산문화주간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현재 지금 행사들은 진행이 되고 있죠. 공식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에서 열리는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문 대표님. 네. 이번 한복 전시 주간의 타이틀은 익산 백제를 입다입니다. 네. 그리고 부제는 장신구 백조 왕자 백제 공주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백제 왕자 백제 공주. 그렇죠. 네. 백제 고도인 익산에서 백조 왕자가 네. 아마 이제 무왕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모두 9개 프로그램이 이 한복 관련돼서 진행이 됩니다. 제일 핵심적이고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백제 한복 패션쇼, 네. 그리고 한복 전시, 또 한복 사진관, 한복 명사 초청 렉처 콘서트, 또 탑돌이 체험, 그리고 아름다운 한복 순례길 이런 등등의 9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패션쇼는 미륵사지에서 열리게 됩니다. 네. 아마 익산 최초의 패션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해서 패션쇼가 열리면 그 자체도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7일부터 한복 전시는 익산 익산 박물관에서 네. 전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메인 행사 그러니까 패션쇼를 포함한 메인 행사는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백제를 품은 미륵사지를 네. 중심으로 또 시가지 또 박물관 등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미륵사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도 열리고 올해 행사도 이제 두 번째로 열리게 되는데 올해 행사는 또 작년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일단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예, 작년에 행사 덕분에 작년은 한복문화주간 행사고요. 이번은 한복문화 거점 행사라서 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문체부에서 써주신 거고요. 이번 행사의 주안점은 작년에 보여주지 못했던 지금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아마 익산에서 치러지는 백제 한복 패션쇼? 네. 라고 할 수 있고요. 백제 한복을 선보이는 자리가 된다. 이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가 미륵사지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동굴벽화 고구려 거를 보면은 동굴의 벽화가 백제 복식이 나타나지만은 실제 백제는 그런 모습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익산에 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백제 왕도로서 백제의 옷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살펴보고 찾아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 고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미 전주나 남원 또 순천 이런 등지에서 한복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익산은 그렇다면은 익산만의 모습을 익산만의 한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쪽에다 우리가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백제 한복 네.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패션쇼를 하니까 백제 한복 다른 한복하고 좀
어떻게 구별이 될 수가 있는지, 일단- 고증은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공주부여 익산이 다 백제 고도입니다. 근데 익산 고도에서는 백제 복식 쇼를 해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을 고구려 벽화처럼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본 바가 없으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다른 지차제 남원 시립 김병존 미술관에서 한복과 콜라보 전시하듯이 익산은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성님의 백조왕자라는 그림을 저희가 백제 공주와 함께 하는 그림을 재탄생시켰어요. 네. 이제 그 옷들이 일부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은제 관식을 그 백조들이 쓸 수 있는 관모로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네. 즉 백조 왕자가 왕으로 부활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피날레에 있을 예정이고요. 백제 공주가 없이 신라공주, 선화공주만 있었던 백제 고도에서 사택공주라고 하는 사람을 부각시키는, 그걸로 익산은 새로운 한복 트렌드나 백제 트렌드를 좀 열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백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같은 데서는 뭐 백제의 옷을 우리가 볼 수는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그 고증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흑요석 작가는 이미 이제 백조 왕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당나라로 볼모로 간 오빠 왕자들이 고구려 옷을 입고 있는 걸로 처음 그림을 그려서 많은 독자들이 이미 봤어요. 네. 이번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의상감독 금기숙 감독님과 우리나라 고대 장신구의 권위자 대전대학교 이한상 교수님이 장신구와 복식 고증을 했습니다. 복식 고증을 그분들이 했다. 네, 받으면서 흑요석 작가가 정말 그 새로운 진주 장식까지 머리에, 미륵사지에서 처음 통일신라 이전에 진주가 한반도에도 있었다라는 건 미륵사지를 통해서 7세기 중반에 증명됐거든요. 네. 그래서 익산만이 써볼 수 있는 보석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흑요석 작가가 고증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진주를 많이 사용하는 장신구를 백제 공주한테 입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비교 분석을 해가면서 고증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특히 패션쇼랄지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광 디지털대학교 복식학과가 이제 주도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기획도 하고 행사 진행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디지털대학교 한국복식학과 어떤 역할을 이번 행사에서 하게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학과에서 백제 의상을 가지고 벌써 두 번째 행사를 하는 건데요. 작년에 전시를 했고 올해 패션쇼를 준비하는데 제가 세계 각지에서 60여 번의 네. 그런 패션쇼를 제가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제 서브가 돼서 많이 도왔는데 백제 의상을 가지고 하는 패션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학교가 가진 익산이라는 도시에 있는 익산이라는 도시에서 원광 디지털 대학교가 이제 있기 때문에 백제 의상을 재현해보자 하는 이런 굉장히 쉽지 않은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제 의상을 우리가 많이 조선시대보다 네.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헤어 장식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 학생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주도적으로 참여할 네.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강력한 무기가 학과가 익산을 소재지로 했다는 거.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정민용 박사님 이번에 국립이산박물관 전시 전면 디스플레이를 맡으셨거든요. 네. 예.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의상. 바로 백제의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제가 입은 옷은 한국의 소재를 해서 네. 서양 패턴을 가지고. 재현한 옷입니다. 네. 뭐 한복, 양복도 있으니까 요새요. 네. 리을 씨.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주로 얘기한 것이 한복 패션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한복 패션쇼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한복 패션쇼는 어떤 으로 계획됐고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 교수님.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설명 말씀 많이 드렸지만
작년에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익산이 잘 치렀다는 평가를 이제 정부가 해준 거죠. 문체부에서 이번에 거점 사업도 익산시가 하도록 하고 예산도 더 많이 주셨고요. 또 시에서 예산을 또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됐는데 익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평지가 많고 하늘이 넓고 노을이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미륵사제 왕곡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저희가 이번에 쇼는 무왕 퍼레이드나 서동 축제에서 무왕 퍼레이드를 많이 보셨지만 여성 시대이기도 하고 여성 친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사택 왕후라는 존재가 역사적으로 명확히 기록이 있는데 한 번도 부각을 안 시켰으니까 이번에 한번 백조 왕자와 백제 공주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백제 공주를 탄생시키는 그런 네. 작업, 네. 그다음에 깨달음의 도시, 명상하는 도시, 바람이 자유로운 도시, 그런 모토를 좀 계속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프로그램 메인은 22일 쇼와 명사 콘서트가 있지만 23일에 다양한 다채로운 체험을 하실 때 벌렁 누워서 하늘 보기, 멍 때리기, 한복 네. 입고 명상하기, 탑 돌아보기. 그래서 코로나로 지친 많은 분들이 아마 마스크를 벗고 광야에 나오고 싶은 그 유혹을 충분히 익산이 해줄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저희가 한복으로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한 겁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륵사지의 그 넓은 네, 잔디밭에서 아름답죠. 한복 패션쇼를 하게 되고 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누워서 명상도 해보는 하늘 보기도 한다고 하면 네네. 그 자체로서도 좋은 퍼포먼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상상이 됩니다. 네. 이번 이제 한복 패션쇼의 특이한 점이 이제 시민 모델이 다소 참여한다. 그렇습니다. 다소가 이런 점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민 모델을 무대에 세운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없는 시민 모델들이 워킹을 하고 또 옷을 또 맞춰서 입고 이러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께서 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패션쇼는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에 워킹 어떻게 걷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 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익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할 때도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다른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할 때는 시민분들의 참여를 많이 저희가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패션쇼를 할 때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을 모델로 많이 섭외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모델분들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이 익산이었어요. 익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인상이 있었습니까? 심사를 맡으셨었습니까? 네, 그날? 그때 제가 심사를 하러 왔었는데 모델들을 개개인 선발할 분들이 때. 네, 네. 너무 하고자 하시는 정말 의욕이, 모델로서 의욕 충전. 네 모델로서 무대에 서고자 하시는 그 벅찬 느낌을 제가 다 전달받을 수 있을 만큼 맞아요. 굉장히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익산 시민분들이 많으셨고 그 중에는 뭐 교환 학생분도 계셨고요. 네. 우리나라 외국인이 네, 있었죠. 외국인이 네. 계셨고 그리고 저희가 심사대라고 하는 그 심사대 앞에서 본인이 준비를 해왔다고 춤을 선보이시는 분도 계셨어요. 비보이 춤을 네, 선보였던 분이 계셨죠.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비보이를 해서 이렇게 TV에 나오고 싶었는데 네. 이제 무산됐었고 그렇다가 이제 이렇게 좋은 패션쇼라는 무대에 서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고 참여해주신 분도 계셨고 꼭 서게 해주세요라고 부탁 말씀 준 시민분들이 시민분들도 많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은 모델이 되려면 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키를 떠나서 이분들의 열정이 너무나 보였기 때문에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무대에 모시고 할 수가 없이 그냥 이 시민분들을 모두 이게 익산 문화 축제니까 모두 모시자 하게 되니까 모델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몇 분이나 모델이 되셨습니까? 40분 정도 네. 됩니다. 42명 정도. 네. 네. 그리고 패션쇼에서 출연한 출연진들이 또 화제가 될 만한 그렇습니다. 분들도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역시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또 그런 요소도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됐습니까? 일단
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안 TV에서 잘 보여지지 않았는데 사극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류태준 배우가 나옵니다. 네. 네, 예전에 황진이 때도 벽계수로 나왔던 류태준 배우가 왕을 하고요. 모왕. 왕비는 왕비로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가 아닐까 싶어요. 최시라 배우가 네. 왕비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피날레로는 가수 알리 씨가 한복을 입고 노래를 하면서 피날레를 장식해 줄 예정입니다. 네. 뭐냐면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라 상당히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같은 네. 그런 퍼포먼스가 기대가 그리고 됩니다. 이제 익산이 이제 그 뭐랄까 자랑한다고 할까요? 익산이 그 예술이 꽃 피우다에서 국악과 양악의 콜라보로 전후에 힐링 콘서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패션쇼를 하면서 전후에 다양한 음악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축제가 거기서도 열리거든요. 국가 축제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국화들을 이 워킹하는 양쪽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이렇게 저희가 장식해 가지고 걷는 사람이나 또는 와서 보는 사람들이나 다 기분 좋게, 그래서 미륵사지의 멋진 모습을 좀 더 클로즈업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제 익산 백제의 어떤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한복에 대한 강의, 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올해의 주제는 이제 백제의 장신구 그리고 와당에 대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백제의 장신과 와당에 대한 강의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 교수님께. 여러분께서 익산 미륵사지 박물관, 그러니까 익산 국립박물관이나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은 곳곳에서 이렇게 생긴 리플렛이나 팜플렛을 보실 수 있으시다면 거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한복명사 초청 렉처 콘서트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작년에 라인업 되셨던 연사들이 거의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 중에 근데 새로운 얼굴로 오시는 분은 이제 여러분이 그 기와 검사로 유명하신 유창종 유궁와당박물관 관장님이신데, 그분께서 고대 와당을 삼국을 굉장히 오랫동안 비교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 여러분이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박물관 운영위원회 회장을 맡으셔서 아마 그 뮤지엄 피플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유창종 관장님. 그분께서 와당에 대해서 특히 미륵사지에서 발굴됐던 아주 독보적인 노규, 막새 이런 것들은 색깔이 하여튼 다르다. 네. 백제만의 와당, 문양을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이한상 교수님이 그 흑요석 작가에게 백조왕자의 장신구는 이런 머리 두식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백제 전기, 한성백제부터 익산백제까지에 있었던 여러 관모나 장식들을 가지고 조언해 주셨는데, 또 그런 결과물들을 나눠주실 예정이세요. 그리고 이제 토크쇼가 금기숙 교수님 고증했던 분, 그 다음에 디지털 문화재 보건가로서 차이나는 K클래스에서 문화재 디지털 보건가로 나오던 박진호 교수님이라든가 전 미륵사지 유적전시관 관장님이시다든가 이병호 교수님, 그리고 제가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 백제의 장신구 그리고 와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단순한 고증적 차원이 아니라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체험 행사도 눈길을 끄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품나놀다라는 그런 체험 행사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전통 보자기와 현대 보자기의 아트 체험이라는 또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면 그 의미를 좀 알고 우리의 역사도 조금 전통 문화도 우리가 좀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 교수님 이런 행사 어떻게 기획하게 됐습니까? 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지금 이 문화 주간 동안에는 전국에서 한복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족 단위든 연인 단위든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미륵사지에서 해볼 만한 체험으로 재단이랑 아주 고심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품나놀다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잉태하는 품다, 태어나다, 그 다음에 놀이를 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베네쪼고리부터 돌복까지 전통 복식을 국립익산박물관이 전시를 7일부터 30일까지 하고요.
22일과 23일 동안에 예술이 꽃 피우다가 하는 것들은 부대 행사처럼 들어가는 거고, 한복만 가지고 하는 거는 명상하기, 한복 입고, 그다음에 탑돌이를 체험하고, 뭐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소원을 한번 비는 넓은 미륵사지 그 배경에서 하늘에게 소원 빌고, 자연에게 소원 빌고 하는 그런 탑돌이 체험이 있고요. 여기 전통 보자기, 현대 보자기 그 아트 체험은 저희 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학과가 매듭, 자수, 뭐 여러 가지 다채로운 전통 그 공예가 있어서요. 그걸 보자기와 함께 컬래버해서 또 만들어 보시는 체험할 겁니다. 뭐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품나놀다에서 네. 이제 보면은 태교 때 입는 옷, 네네네. 그다음에 뭐 태- 돌 때 태어나서 입는 입는 옷, 거. 태어나서 입는 옷 이런 네. 옷들이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참 관람. 그런 옷들이 우리가 한번 전통 옷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기타 이제 다른 몇 가지를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을 예. 좀 살펴봤는데 다른 행사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 행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복 그 패션쇼도 물론 이제 이 미륵사지에서 처음 익산에서 열리는 것이지만은 시민들이랄까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아름다운 순례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익산이 그 늘 얘기하는 4대 종교 그 성지 중에 하나인 미륵사지 이 주변으로 해서 그곳에서 4대 종교를 이해하는 퀴즈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복을 일반인한테 대여해서 입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한복형의 쿠키, 과자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또 한복 입고 전통놀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도 워터볼 체험도 있고, 백제의 왕관을 쓰는 그런 체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입장 그렇습니다. 익산시가 500만 관광을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도시나 다 관광을 부르짖죠. 그렇지만 익산만의 것은 미륵사지나 왕궁리다. 그렇다면 그것을 최대한 클로즈업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가야 되고, 시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한복 전시를 통해서 뒷받침하자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복 문화 주간 행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참여하시려면은 어떻게 참여하면 그냥 바로 현장에 가서 참여하면 됩니까? 이제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까? 예컨대 100명이라고 하면 40명은 현장에 오셔서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60명은 사전 참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의 그 폭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참여를 받고 있고 상당 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마감이 좀 된 것도 많이 관심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네. 참여를 아까 이제 패션쇼 시민 모델을 뽑을 때도 익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지, 열광적인 그런 열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처럼 체험 행사에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단의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렸다가 네. 참여 신청을 해주시고 거기서 마감이 됐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도 네. 또 참여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이 한복문화 주간 행사가 비단 뭐 익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호남 지역에서도 열리고 우리 도내에서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좀 하고 있고 또 영남 등 뭐 수도권에서도 좀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익산이나 이 호남권 행사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어떤 차별점이 있지 않나? 각 지역마다 좀 나름대로의 특색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한복을 향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비를 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이제 조금씩 한복을 테마로 한 거점 도시들도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전주 같은 지역이 대표적이거나 여러분이 영남 지역은 뭐 서원과 사찰이 워낙 많은 도시입니다. 거기가 네. 뭐 상주, 경주, 부산, 안동, 밀양까지 고택이 많은 곳이고요. 근데 전북에서 전주 외에 군산도 아니고 익산에서 무엇을 테마로
국민들한테 익산을 알리면서 한복의 경쟁력을 확보하냐. 그게 바로 저희가 김예순 교수님께서 디렉팅을 하시는 백제를 부활시켜보자. 그냥 부활이 아니라 한성백제에서 출발했는데 익산에서 마무리 짓고 익산에서 결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부활시키는 백제. 그런 테마로 저희가 뭐 성찰하기, 명상하기, 또 그런 컬래버 같은 흑요석 씨를 모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아마 흑요석 작가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이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전시나 쇼를 할 때 많은 유인물이나 기사를 낼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익산에서 한복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문화관광재단이나 익산시의 시민들이 관심 가져주는 만큼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한복문화주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익산의 백제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행사 방향, 앞으로의 행사 방향,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은 여기 또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정민경 교수님은 저희가 특별히 또 서울에서 모시고 지금 말씀하신 한 아르헨티나 이제 수교 60주년 저희 이 교수진들이 익산의 한복문화 부활을 위해서 정말 익산에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쇼를 할 때도 100명의 모델을 쓰지만 외부에서 모델이 60명이 내려오고 학생들이 40명이 여기서 체류합니다. 근데 숙소가 없다는 걸로 아우성을 했었어요. 네. 이 아픈 말이지만 익산 한복문화주간 행사 개최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체류 인구나 방문 인구 그리고 저희처럼 전문직 인구 전문가들이 대거 왔다가 머물다가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익산은 아마도 숙박시설부터 다채로운 어떤 요구 같은 것들을 귀결해야 되는 자각을 하실 것 같다. 저는 한복 주간 행사에서 뭐 한복을 알리고 전통문화가 우수하다 이런 고답적이거나 소위 말한 그랬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외부에서 정말 200명 정도 대거 들어왔다가 나가는 겁니다. 미륵사지의 쇼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향후에 한복문화 주간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저희는 최대한 익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알리는데 한복을 이용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세계적인 셀럽 흑요석 작가의 그림까지 콜라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런 저희의 의지를 문화관광재단과 익산시가 네. 어떻게 또 부합해 주실 건지 그걸 좀 들었으면 관광재단도 좋겠습니다.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한복문화주간 행사 어떻게 해나갈 생각입니까?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시민들께서도 진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재단은 문화와 관광 양면을 어떻게 잘 이렇게 소환해 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익산시를 얼마나 잘 클로즈업 시킬 수 있는가. 익산의 관광자원과 역사도시로서의 품격과 품위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이게 늘 숙제입니다. 익산을 찾는 분들한테 익산이 대단히 정성스럽고 이 품격 있는 도시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자 애를 씁니다. 이제 문제는 시민들과 시인데 익산시는 최근 정말로 정원율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문화도시 또는 관광도시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주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천병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이 한복 주간이 단순히 한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익산이 이제 그야말로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도시로서 도약하는데 하나의 발판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늘 이제 두들겨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채로운 익산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준비를 마치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백제 한복의 멋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백제 왕도의 익산이 한복의 고장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문화의 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말씀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